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절마다 노처녀들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언제 시집 가니? 남자는 있니? 언제 결혼해서 애 낳을래? 이번 명절에도 그 지겨운 소리에 해방되고 싶어서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제주도에 사는 막내 이모네 집으로 여행이 아닌 피신을 왔어요. 자, 영아, 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온 거구나? 그래, 알았다. 이모네 집에 와 있는 동안 자유롭게 쉬다 가렴. 올해로 35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훌쩍 30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를 안 만난 건 아닌데 미지근한 사랑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20살의 홍역처럼 알았던 첫사랑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그와의 사랑이 미완성으로 끝나서인지 연애에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대학교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 때 복학생 오빠,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각이 잡혀있던 그에게서 순수함을 느꼈다고 할까요? 곱게 생긴 외모 탓에 신입생 여자아이들은 그를 보는 눈에 하트가 담겼고 저 역시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 오빠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고 남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받아가며 3년간 캠퍼스 커플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남들의 시기가 독이 됐을까요? 오빠를 흠모했던 여자 선배가 끊임없이 저희 둘을 갈라놓으려고 작전을 펼쳤고 이런저런 오해가 쌓여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제 첫사랑 오빠는 그 뒤로 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해 거기서 여자를 만나 결혼해 꼴이 냈대요. 학교 동문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와 헤어진 후로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오빠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애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기억되니까요. 밤은 길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게 비치니 첫사랑 오빠 생각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가 좀 생기고 더욱 생각이 많이 나요. 잠도 안 오고 생각만 많아져서 양 한 마리, 양 2마리 새고 있는데 이모가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지영아, 잠 안 오면 이모랑 나가서 밤 산책할까? 응, 좋아 이모. 밤하늘의 별을 따라 이모랑 나란히 걷고 있으니 제 마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모, 어느 정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걸까? 그냥 대충 호감이 있고 조건만 맞으면 결혼해도 될까? 후회하지 않을까? 너 대학교 신입생 때 사귀었던 첫사랑 오빠 아직도 못 잊는 거지? 맨날 이모한테 사랑 타령하더라. 저번에 왔을 때 술에 취해서도 그 오빠랑 헤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등 그런 소리나 하고. 글쎄 모르겠어. 안 가본 길이라 아쉬운 건지 아니면 그 오빠가 하늘이 정해준 내 인생의 반쪽이었는데 내가 그걸 놓쳐서 후회하는 건지. 아무튼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오빠랑 비교되고 결국 그 첫사랑 오빠만 생각나네. 내가 지독한 첫사랑을 했나봐. 그래, 맞아. 첫사랑은 기억은 강렬하고 그 흔적은 오래 남아있지. 이모도 그랬으니까. 이모도? 이모부가 첫사랑 아니었어? 그럴 리가. 이모부는 집에서 정해놓은 신랑감이었고 내 첫사랑은 따로 있었지. 무서웠던 너희 외할아버지 등살에 떠밀려 결혼하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모랑 이모부 사이가 그렇게 알콩달콩하지는 않았어. 그럼 이모 첫사랑은 누군데? 얘기 좀 해봐. 갑자기 이모 첫사랑 얘기 무척 궁금해지는데? 이야기 해도 될까? 아직 그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이모 너무 궁금해. 이모 첫사랑 얘기 듣고 나면 뭔가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아. 그래, 네가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된다면야 뭐. 그런데 정말 이건 비밀이다. 하다못해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모,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이제 그때 막내 이모에게 들었던 이모의 첫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게요. 막내 이모 영숙의 이야기. 저는 그때 21, 꽃다운 나이였어요. 젖살이 조금 빠져서 학생 티를 벗고 제법 20대 여자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 얼굴은 보드랍고 머릿결은 윤기가 흘렀죠. 동네의 아줌마들이 이 집 막내딸 얼굴에 물이 오르네라며 한마디씩 거들고 그랬으니까요. 가부장적인 저희 아버지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며 혼처는 예전에 정해놨으니 집에서 1, 2년 신부 수업하다가 시집 가면 된다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어. 언니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하나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살림을 정식으로 배웠죠. 밥 짓는 거, 빨래 개는 일, 이불 꼬매는 것까지. 시집 가서 소방 맞지 않으려면 잘 배워야 한다고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어요. 딱히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나는 이미 부모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대로 무작정 걸어가고 있었죠.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영수가, 요 시장 앞 쌀가게 옆에 과일 가게 있지? 거기서 사과와 배를 좀 사와라.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시면서 자시고 싶으시다네. 저번에 엄마가 사과와 배 고르는 방법 알려줬지? 이 색깔이 곱고 모양이 바른지 잘 봐라. 아참, 그리고 흠집 없는지도 좀 보고. 간혹 담아주는 대로 샀다가 집에서 보면 흠집 있는 게 몇 개씩 보이더라고. 봉지에 담을 때 유심히 잘 봐야 한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과일 가게를 가는 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서점에 들어가서 저번에 읽다만 시집을 꺼내 구석에 앉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수영 시인의 시집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김수영 사랑. 그 책 사실 건가요? 낯선 남자의 굵직한 음성에 놀라 손에서 시집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요, 그게 지금은 아니고 언니가 서울에서 오면 사주기로 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저는 아무 말이나 내뱉었어요. 책을 보다가 들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낯선 남자가 말을 시켜서 그런 건지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 남자가 위아래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남자한테 인사까지 하고 도망치듯이 서점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과일 가게까지 뛰어가는데 뛰어서 심장이 뛰는 건지 낯선 그 남자 때문에 뛰는 건지 심장이 계속 쿵쾅거리는 겁니다. 과일은 무슨 정신으로 샀는지 모르겠어요. 넋 빠진 얼굴로 그냥 사과 배 주세요 그랬던 것만 기억이 나니까요. 과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를 빤히 쳐다보던 그 남자의 눈과 굵직했지만 부드러운 음성이 메아리 치듯 생각났어요. 하물며 그 남자한테 풍겨져 나왔던 라일락 향기까지 말이에요. 라일락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었거든요. 영수가, 너 과일 제대로 보고 사온 거 맞아? 이 과일 여편네가 정말. 봉지 밑에 있는 사과는 죄다 꼭지가 썩었네. 배도 다시 바꿔야겠다. 아직 꼭지가 파래. 아버지 집에 오시기 전에 얼른 바꾸라. 그리고 빨리 와서 엄마 저녁하는 거 도와야 한다. 아까처럼 늦장 부리면 안 돼. 엄마의 잔소리에 코끝에 맴돌던 라일락 향기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김수영 시인을 알고 있나? 그 책을 왜 사려고 하지?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 왔을까? 머릿속에서 그런 궁금증들을 주고받고 있을 때 나는 기겁을 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앞에 있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저는 아직 그 책을 살 건 아니고 엄마 심부름을 하려고 나왔는데 아까 서점에서 봤던 친구네. 여기는 서점이 아니라 과일 가게예요. 지금 과일 가게 온 거 아니에요? 네? 과일 가게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과일 가게 앞이더라고요. 그 남자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니 과일 가게 앞까지 온 거였어요. 네, 과일 가게구나. 아까 과일을 샀는데 어머니가 바꿔오라고 하셔서 왔는데요. 이리 줘보세요. 어머니가 매우 까다로우신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데. 그게 어머니가 과일에 흠이 없고 색깔이 예쁘고 그런 과일을 골라야 시집 가서도 소박 안 맞는다고. 뭐 소박이요? 과일 하나 가지고 귀한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남자라면 함께 인생을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기 있어요. 과일 좋은 것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뭔가요? 제가 사기는 했는데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서점에 딱 한 권 있던 거라 그쪽이 보세요. 저는 서울에서 여러 번 읽었어요. 나는 시집을 받아들고는 감사의 인사도 전할 수 없이 그냥 벙어리가 됐어요.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큰 언니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보세요. 아까 처녀 왜 다시 왔소? 과일 밖으로 왔어? 엄마, 사과 몇 개가 좀 그렇네. 내가 모양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걸로 바꿔드렸어.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내가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우리 엄마 새벽부터 너무 고단하셔. 말도 예쁘게 하는 우리 우영이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처녀 잘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집을 들고 돌아가는 게 그 남자 생각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이름이 우영이라고 했지. 여기에는 잠깐 온 건가? 과일 가게 아줌마 아들인 거지. 서울에서 뭘 하다 왔을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은 대체 뭐지? 왜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나는 거야? 심장은 왜 이렇게 뛰는 거고? 대체 왜 이러는 거지? 형수가, 너 무슨 일 있었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그래요? 얼굴이 빨개요? 정말 거울을 봤더니 양쪽 두 뺨이 발그스레졌더라고요. 연한 핑크색,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여전히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이런 게 시의 한 구절처럼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인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난다는 거였죠.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오로지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알았어요. 상사병이었던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병이 난 거죠. 몸은 아팠는데 희한한 게 얼굴은 더 예뻐지는 겁니다. 바로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요. 몸을 추스르고 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일단 과일 가게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근처에 가서 기웃거렸죠. 여기서 뭐 하세요? 네? 그 남자의 목소리에 놀라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남자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 남자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저도 뭔가 답례를 하고 싶기도 하고. 같은 시인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책을 선물할 이유는 충분해요. 지금 이곳에 피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같은 시를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저 역시 위로가 좀 됐거든요. 피시인이요? 네, 제가 사연이 좀 깁니다. 이따 가게 마감하기 전에 개울 앞쪽으로 산책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나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자는 그런 내 모습이 귀여웠는지 막 웃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걸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 발걸음, 왼발 오른발에 맞춰서 걷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쿵쾅대는 내 심장 소리를 들을까봐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요.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은 김우영. 과일가게 집 무녀 동남인 그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내려온 거라고 했어요. 민주주의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나보다 2살 많은 오빠였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갔던 터라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도 서로 몰랐더라고요. 우영 오빠는 참 따뜻하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저를 참 귀하게 여겨줬죠. 우리 아버지 같으면 어디 여자가 남자 그림자를 밟냐고 호통을 쳤을 텐데 오빠는 늘 내 손을 잡고 마치 한 걸음처럼 나란히 걸어갔어요. 반대편에 사람이 오면 혹시라도 부딪힐까봐 막아서서 나를 보호해주고 바람이 불면 내가 추울까봐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위치를 바꿔줬죠. 작고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감동이었어요. 오빠를 싫어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됐고 마음은 깊어졌어요. 오빠 역시 나를 만나서 이념 같은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면서 한층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공부도 권하더라고요. 여자도 기회가 되면 공부해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가져온 이런저런 책들을 빌려줬지요. 오빠는 내 첫사랑이자 내 인생에 나타난 구세주라고 할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부모님 뜻대로 살았던 내게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꿈꾸고 했죠. 오빠를 알수록 오빠를 사랑할수록 나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천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숙이, 네 혼처 결정됐다. 추운 거만 지나면 홀레 울리자. 네? 결혼이요? 그래, 너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일궈야지. 준비해라. 아버지, 저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어머, 얘 영수가, 이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아는 어머니는 나를 꾸짖으면서 상황을 종료시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절망스러웠어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형수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것을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너희 언니들도 오빠들도 아무도 아버지 뜻을 거역한 자식이 없어. 네가 아버지 뜻을 어기면 이 엄마 제대로 못 산다. 자식 어떻게 가르쳤냐고 바로 엄마한테 뭐라고 하실 거야? 어머니, 저 싫어요.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요새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게 그 사람 때문이냐?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라고요. 저 그 사람이랑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얘가 무슨 소리야? 이 아버지라도 아시게 되는 날에는 너랑 나랑 다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당장 마음 접어. 너 그리고 내일부터 외출 금지야. 나는 다음 날부터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감금 생활이었죠. 우영 오빠가 나를 기다릴 텐데 그 사람이 내 걱정을 할 텐데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온종일 나를 감시했고 도저히 나갈 수 없었죠. 몇 번 몰래 나가려다가 걸리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호소했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은 어머니는 틈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보았지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호적을 파겠다고 엄포를 내리셨거든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큰언니 식구들이 집에 왔어요. 든든한 지원군 같았죠. 나는 평소에 나와 얘기가 가장 잘 통하던 큰언니, 큰언니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나올 수 있었죠. 부모님의 뜻에 크게 거역하지 않고 살아온 내가 가출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우영 오빠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을 나왔어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내 사랑을 찾아야겠다고요. 과일 가게에 갔는데 오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은 어디 있는 거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걸까? 혹시 서울에 다시 간 게 아닐까? 갖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들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손이 나를 낚아채면서 끌고 뛰었어요. 바로 그토록 그리워한 우영 오빠였어요.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뛰고 또 뛰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우리의 아지트였던 개울가 근처 작은 시골집.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팔지 않고 그냥 둔 빈집이었죠. 우영 오빠의 부모님이 부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집을 관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니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됐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우리 어머니가 과일 가게에 찾아가서 나의 상황을 얘기했더라고요. 오빠 역시 그 얘기를 듣고 2주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었죠. 그래, 오늘 나는 이 사람 여자가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나를 맡겼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남자, 이 사람만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의 떨리는 두 손이 내 셔츠의 단추를 풀려는 찰나 그 사람과 눈과 내 눈이 마주쳤죠. 나는 오빠, 내 순정 당신께 드려요 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을 느낀 오빠는 다시 셔츠의 단추를 잠그고 그냥 나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아주 뜨겁게 말이에요. 형수가 널 정말 아낀다. 그리고 사랑해. 넌 내 인생의 뮤즈야. 그런 너와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낼 수 없어.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너를 맞아 가장 뜻깊은 첫날 밤을 보낼 거야. 오빠가 너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너를 정식으로 데리고 올게. 그러니 우리 조금만 참자.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기다려줘. 나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꼭 안고 서로를 토닥이면서 하룻밤을 보냈죠.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후영아, 문 열어라. 처녀 부모님이 같이 오셨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두 손 꼭 붙잡은 채로 밖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영숙이 부모님, 제가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학교 졸업한 뒤 영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아버지는 무서운 눈을 하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더 무섭더군요. 아버지는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고 나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 집은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까봐 서둘러 이사를 하셨죠. 마침 큰 오빠 일을 아버지가 도와던 터라 우리 집의 서울행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2달 후 나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혼처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우영 오빠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터라 결혼식 전날까지도 오빠가 나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오지 않았고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혼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암담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죠. 나는 점점 얼굴에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인 건가?
그런 생각만 하게 됐죠. 하루하루를 사는 희망이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아들과 딸을 낳아서 그냥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 살게 됐죠. 무료했고 영혼이 없는 삶 같았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김수영 시인의 시도 피하게 되더라고. 읽고 싶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눈물이 솟구칠까봐,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나중에 동네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사람은 운동권 학생이어서 잠시 고향에 핏이 온 거였는데 나와 야반 도주한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과일가게 부모님은 몇 년간 옥바라지를 하셨는데 아들 출소 후 과일 가게를 접고 그 옆 마을로 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를 데리러 못 온 거구나. 해가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생각은 조금씩 옅어졌고 내 인생은 더욱 무미건조해졌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참 재미없게 말이에요. 남편과 싸울 때마다 혹은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우영 오빠라면, 그 사람과 부부로 살았다면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 사람과 보내지 못한 첫날 밤에 대한 아쉬움도 너무 컸어요. 그때 그 사람과 첫날 밤을 보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끝없는 상상과 아쉬움이 내 결혼 생활을 내내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 결혼 30주년에 큰 결심을 하고 온 가족 앞에 선포했죠. 여보, 그리고 애들아, 나 아버지와 결혼할 거다.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그동안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너희들의 엄마로 살면서 그냥 김영숙으로서의 인생은 빈 껍데기였던 것 같아. 당분간 나 찾지 마. 잠시 여행 다녀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구나. 남편은 어이상실한 표정을 지으며 내 길을 막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사랑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들도 엄마 왜 그래? 그러더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사실 집을 나와서 꼭 가보고 싶은 곳,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숙아, 나 지난번에 아버지 제사 지내고 고향에 갔다가 깜짝 놀랬잖아. 그 과일 가게 원래 주인들이 다시 운영하더라고. 그 예전에 너한테 시집 줬던 서울 대학생 오빠 있잖아. 뭐 지금은 아저씨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과일 가게 운영하는 것 같아.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돼서 과일 가게 같이 지키고 계시더라.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나는 그동안 무수히 얼굴을 떠올려서 그런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어느덧 버스는 그 동네에 도착했죠. 동네는 많이 개발되고 바뀌었지만 나는 과일 가게를 금방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과일 가게 앞,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많이 늙고 야이웠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세련된 대학생 오빠가 아니라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나는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저 영숙이에요. 오빠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빠는 처음에 나를 못 알아봤는지 갸우뚱하다가 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름은 단번에 기억하고 바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내가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네가 와주었구나. 고맙다. 오빠와 나는 처음 데이트했던 그 개울가로 갔어요. 지금은 개발돼서 개울 옆에 멋진 공원이 생겼더라고요. 물길 따라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지난 세월의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몇 년간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소 후 불의의 교통사고까지 나서 한쪽 다리도 절개되고요.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러다 잃게 될까봐 걱정됐는지 학교를 중퇴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 일 도우며 살다가 몇 해 전에 다시 이 동네 과일 가게를 열게 됐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동네에서 눈여겨보던 참한 색시감도 결혼도 했고 그렇게 자식 낳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소 후에 너를 찾아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상해서 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사고 당한 이후에는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갈 수가 없었고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켜서. 그리고 아주 그리웠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제 그 시절 영숙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내 눈앞에 초라해진 이 사람과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이 교차되면서 어떤 감정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오빠,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오빠는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을 못 잊고 그 감정들을 정리 못한 채 여태껏 살았네요. 가정을 일구고 살았지만 저는 그 안에 온전히 다 없었어요. 일부는 아직도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영숙이로 남아있었죠.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왜 나를 데리러 안 왔냐고 원망도 하고 싶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도 하고 싶고 저처럼 살면서 제 생각은 했는지 묻고도 싶고요. 그래, 다 쏟아내고 가라. 오늘 밤새 내가 너희의 이야기 들어줄게.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잠가놨던 너의 감정들 다 꺼내서 털어놓고 그리고 버리고 가. 그래서 밤새 저와 오빠는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웃다가 그리고 또 울다가 그러면서 나는 내 속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까지 다 꺼내서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에게만 아니라 너는 누구한테도 사랑스럽고 고운 사람이야. 아마 너의 신랑에게도 그럴 것이다. 어쩌면 반쪽만 있는 네가 온전하게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너에게 스쳐가는 사람이야. 이제 나를 스쳐보내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해라. 네, 그럴게요. 이제 추억은 가슴에 묻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첫사랑 우영 오빠, 이제 안녕. 다음 날이 되고 우리는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야반 도주한 다음 날 헤어졌을 때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는데 이번에 헤어질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마지막 같았어요. 이제 내 첫사랑은 온전히 가슴에 묻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며칠 더 혼자 여행을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온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항상 옆에 있어서 나는 몰랐는데 당신 빈자리를 느끼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 우리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만나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 낳고 살부대끼며 살면서 내 인생의 사랑은 당신 단 한 명뿐인 것 같아.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지난 날에 갇혀서 지금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에 반성했어요. 그리고 저도 말했죠. 여보, 나도 당신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도 미처 몰라서 그동안 따뜻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여기 제주도로 내려와서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표현들, 이야기들 마음껏 하면서 닭살 돋게 살고 있지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신경 쓰지 않고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정말 서프라이징한 얘기다. 우리 이모 정말 대단해. 지영아,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너한테 털어놓는 것은 첫사랑에 대한 아쉬움에 빠져서 너에게 오는 사랑을 혹은 네가 현재 받고 있는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아쉬움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사랑이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너는 이모 같은 실수를 안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고 긴 이야기를 꺼냈어. 이모 고마워. 어려운 얘기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오늘 들은 얘기는 이 성능 좋은 국산 지퍼로 내 입을 확 잠갔다.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참 편하게 잠을 잤어요. 제 속에 남아 있었던 감정 찌꺼기들이 다 나간 느낌이랄까요. 첫사랑은 물론 추억이 되어 제 가슴 속에 있는데 나머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이모, 나 오늘 서울 올라갈게. 모레까지 있는 것 아니었어? 지금 가면 어떻게 하려고? 네 엄마 아빠뿐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잔소리할 텐데. 어제 이모랑 얘기하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 빨리 만나서 내 감정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싶어. 이모는 떠나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모의 품은 참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이모와 이모 가족들의 배웅을 받았는데 손을 꼭 잡고 한 손으로 인사를 건네는 이모와 이모부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썸남이었던 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을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던 여자가 뜬금없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니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었던 감정의 찌꺼기들은 모두 도려내고 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를 다시 만나보려고요. 그의 진심이 제 마음을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도 첫사랑보다 더욱 진한 사랑이 시작될까요? 저의 이모의 길고 긴 첫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사랑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그 틀에 갇혀서 앞으로 다가올 사랑,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더는 아름다운 첫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할 때 미련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미련, 아쉬움, 그리움, 이런 감정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로지 사랑에만 집중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